맛대가리도 없는 거를 맛있다고 떠드는 저 양반, 과연 회 맛이나 제대로 알고 먹는 걸까? 막 이런 댓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민어를 드시고 맛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인해서 다시는 사람들이 단순히 입소문에 현혹돼서 민어 딱 샀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게, 왜 여러분들의 민어가 맛이 없는지 이따가 숙성하는 동안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만 되면은 입소문에 이 생선을 많이 드시곤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먹고 가장 후회하는 생선 1위, 아마 오늘의 이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 현상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이 정말 맛있는 고기인데 왜 그럴까?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택배로 도착했어요. 이미 하루 걸러서 택배로 도착한 다음에 지금 또다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총 이틀 정도 수정이 된 상태. 왜냐면 얘는 수정해로 먹어야 맛있거든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름 하면은 이 생선 빼놓을 수 없죠. 민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매한 것은 5.2kg 짜리 민어가 되겠고, 저는 완도 쪽 중매를 통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전 도매가를 구매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킬로그램당 39,000원 정도. 자, 근데 지금 촬영 날짜가 7월 초거든요. 오늘 아마 영상이 중복 바로 전날에 올라갈 텐데, 지금쯤이면 아마 이 민어 값이 그보다 훨씬 더 비쌀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1m 육박하는 뭐 한 10kg이 넘어가는 민어, 이거 한 마리가 거의 뭐 한 70만 원에 육박하게 됐어요. 심한 경우 나오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가기도 합니다. 사실 민어가 6월에서 7월이 가장 맛있어요. 보통 이제 해수어들은 3, 4, 5월, 6월까지 이때 봄에 주로 산란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봄의 산란기를 위해서 알과 지방을 가득 찌우는 시기가 월동을 할 때예요. 겨울부터 초봄까지 이때가 가장 맛이 좋은 제철이 많죠. 우럭, 광어, 도미가 대표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꼭 이렇게 반대로 산란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산란기가 9월에서 10월입니다. 쥐노래미 11월에서 12월입니다. 문치가자미, 도다리, 흔히 얘도 한 11월, 12월, 1월 정도에 산란하고, 이런 애들이 주로 지금철에 한창 알과 이 영양분과 기름을 찌우기 시작해요. 지금이 가장 맛있어. 그래서 이따가 배를 까보면 알겠지만 아마 내장 지방이 꽤 많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보통 이제 산란에 임박하게 돼요. 얘네들은 이제 산란 성기라고 해요. 산란 성기. 그러면 얘가 이제 9월에서 10월이 산란기니까 한 9월 정도 되면 산란 성기에 접어들겠죠. 이때부터 살도 좀 푸석푸석해지고 기름도 빠지고요. 알집이 커지면서 암컷은 배가 불룩해지고, 그래서 그나마 수컷이 뭐 일리가 있긴 하지만은 암컷보다는 좀 그래도 지방이 덜 빼앗기기 때문에 수컷이 좀 더 인기가 많겠죠. 이때는 확실히 민어가 많이 저렴해집니다.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많이 잡히긴 또 되게 많이 잡혀요. 산란기 때 연어로 많이 몰리니까. 일단은 얘가 지금 한 48시간 정도 수성이 됐기 때문에 할미너를 제가 구매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꼬리를 꺾어서 피를 뺀 흔적이 있죠. 알감에다 아마 찔렀을 거고요. 대가리 여기 칼집 냈죠. 이거는 이제 이케지메라고 뇌사시킨 겁니다. 발버둥 치지 말라고. 신케지메를 아마 꼬리로 했나 보네요. 척추 위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스테인리스 강선을 쑤셔가지고 척수를 말살한 거죠. 척수를. 그래서 지금 숙성이 이틀 돼도 얘는 단단합니다. 살이 사후경직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름 보양식 민어는 민어인데, 얘부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 마음속에 저 엉어리진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한 7년, 8년 가까이 유튜브를 했고, 그전에 또 10년 이상 칼럼 활동을 했잖아요. 칼럼니스트로서. 민어와 숭어를 제가 포스팅하거나 유튜브 올리면 맛대가리도 없는 거를 맛있다고 떠드는 저 양반, 과연 회 맛이나 제대로 알고 먹는 걸까? 막 이런 댓글 있잖아요. 나는 숭어 먹고 맛있다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여름에 그렇게 민어가 맛있다 하는데 비싸긴 드럽게 비싸고, 막상 먹어보면은 진짜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살도 막 무르고 푸석푸석하고, 이걸 왜 또 숙성해서 굳이 먹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겨울에 숭어 정말 맛있게 먹어왔고, 여름에 민어 정말 맛있게 먹어왔어. 나는 정말 거의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 그때 그날 다 같이 함께 했던 지인들도 정말 감탄하면서 먹어왔어. 그렇게 나는 살아왔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미쳤대. 저 양반 회맛도 모른다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빙의돼서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솟구치는지 아세요? 이 민어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솟구쳐 올라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이자 원동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민어를 드시고 맛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인해서 다시는 사람들이 단순히 입소문에 현혹돼서 민어 딱 샀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게, 제가 오늘은 가장 비싼 다림에도 불구하고 민어를 들고 온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민어가 맛이 없는지 이따가 숙성하는 동안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있는지 한번 쭉 확인할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암컷 당첨. 이 알이 지금 이만큼 이제 자라고 있는 거예요. 8월에서 9월 되면 이만큼 커질 거라고요. 그리고 자연산 민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래충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이 민어과 애들이 대부분 서남해 쪽 뻘밭으로 다녀요. 근데 이 뻘밭에 서식하는 민어의 먹잇감들 비교적 고래충에 감염될 확률이 낮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먹다 보니 당연히 이제 고래충 감염률이 타 어종에 비해서 낮은 건 사실이죠. 가마살이죠. 목살 갈라주고 부레가 여기 끝이 여기네요. 제일 중요한 민어 부레. 아래턱이랑 분리 이렇게 가운데를 여기 핏대가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얀 거 비계 같은 거 이게 배때기에 기름낀 겁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얘가 제철이다. 제가 민어 손질을 정말로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전문가분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 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습기 같은 거는 제거를 할게요. 만졌을 때 맛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이런 거 있으면 좀 대충 제거입니다. 뭐 꼼꼼하게 안 해도 돼요. 끄고 뭐 잠깐 담가볼게요. 한 5분 정도만. 어머나 세상에 낚시발이네요. 딱 준하게 꽂혀가지고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안 보고 먹었다가 큰일 나겠죠? 뭐든지 생선은요 준하고로 잡은 게 상처도 덜 나고 바로바로 건져 올리잖아요. 그래서 뭐 수압차로 뭐 이렇게 위장이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상품성이 가장 좋아요. 그물로 잡은 건 그 다음이고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정치망은 뭐 하루 이틀 2, 3, 4일 만에 거들어 오거든요. 그러면 바닷속에서 2, 3, 4일 숙성이 된 거죠. 근데 그건 숙성이라고 할 수 없죠. 선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상처도 많이 나고. 살 보세요. 피가 정말 잘 빠졌다는 게 보이죠. 무지개 빛깔도 좀 나면서 민어 한 족보 떴습니다. 떴고요. 담가놓고요. 친구 좋죠. 매운탕감인데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선어회처럼 숙성을 하고 하나는 소금 숙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어는 수분이 많거든요. 수분은 많아서 이렇게 질척이 때 먹으면 정말 별로고 무르고 수분만 잘 잡아주면서 숙성이 잘 되면 진짜 다른 그 어떤 숙성회보다도 훨씬 맛있어집니다. 애초에 얘는 쫄깃쫄깃하거나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먹는 회가 아니잖아요. 화라에는 되게 탱글탱글한데 그거는 배전에서 썰어 먹어야 할 때 얘기고 대부분은 이제 하루에서 이틀 이상 이제 숙성이 된 걸 드시잖아요. 쫄깃쫄깃함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숙성해서 찰기를 더해야 되거든요. 얘가 찰기가 되게 좋은 생선입니다. 항문 쪽 요것도 정리를 해주고 뱃살 등살 가르는 요 가운데 여기 이제 장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설탕 그냥 쭉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가시가 있는 부분은 막 다짐육을 만들어요. 여기 안에 있는 장가시도 다 부시면서 그래가지고 뭐 참기름 양념 파랑 깨랑 소금이랑 해가지고 동고동고 경단으로 만들어가지고 보통 올리죠. 이 뱃살 보세요. 보통 이제 저는 이걸 중뱃살이라고 부르고 여기 내장 감상 여기 대뱃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껍질채로 먹어요.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재단하면은 중뱃살. 와 기름 보세요. 이게 여름에 민어를 먹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기 이제 살살 앞도 기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껍질 제대로 나왔고 그 끝에 지느러미 조금 잘라낼게요. 잘 안 먹습니다. 이런 거 껍질이 좀 남아있는 거는 질길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잘 뜯어내고 이렇게 넣고 껍질 여기는 칼각 여기는 전입니다. 꼬리 조금 몇 덩이는 소금 숙성 한번 해볼게요. 뱃살도 다시 이렇게 좀 기울여서 한 20분 정도 두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소금 숙성은요 상온에 두는 겁니다. 냉장고에 두면은 소금이 안 녹아요. 안 녹아서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더 길게 갑니다. 요거는
그냥 일반 숙성, 소금 숙성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따가 맛비교 한번 해보려고요. 요건 이제 바로 숙성 들어갈게요. 숙성 시트지로 맨들맨들함에다가 살을 댄 다음에 이렇게 중뱃살 냉장고에 넣고 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민어 전문점에 가서 불회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 불회가 맞냐라고 문의를 많이 주세요. 워낙에 이제 민어 유사어종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일부 횟집에서는 중국산 민어, 양식 민어라고 우리가 먹는 이 민어랑 동일종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좀 속는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것만 알아주세요. 불에 이렇게 크게 나오는 어종은요, 민어가 거의 유일합니다. 큰 민어하고 점성어도 불회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볼품없이 쪼글쪼글하게 나오고 생으로 먹기에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보통 편법으로 살짝 데쳐냅니다. 민어 불회를 냈는데 데쳐냈다? 그러면 일단 민어가 아닌 것으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니면 민어 불회는 맞는데 손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생으로 먹기가 힘들다. 그래서 데쳐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서든 민어 불회는 생으로 먹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국룰입니다. 데쳐서 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불회를 먹어야 되는데 민어 불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못 먹는 겁니다. 나옵니다.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딱 봐도 먹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은 부들부들 지방 덩어리를 먹는 치즈같이 고소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로 이게 일미입니다. 그런데 민어 속심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경우에 따라 좀 질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질겅질겅 씹히는 맛을 즐기기도 해요. 그래서 식당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이 식감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다 도려냅니다. 그래서 겉에 부들부들한 면만 썰어서 내기도 하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통째로 썰어냅니다. 그러면 겉과 속이 완전히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식감을 한 입에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취향 차이입니다. 제가 두 가지 다 해볼게요. 그냥 어쨌든 이것도 회기 때문에 물기가 있으면 안 되죠. 끝에만 이렇게 먹고, 신선할수록 이게 다 씹힙니다. 지금 잡아당기면은 찢어집니다. 오히려 칼 같은 도구 쓰는 것보다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따로 썰어서 먹어볼게요. 일단 원래 민어는 수압차로 인해서 사실 오래 못 버티고 죽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경매되고 나서 지역 도시로 운송이 될 때는 빙장으로 와요. 한마디로 선어회감이 되는 겁니다. 피도 제대로 못 빼요. 옛날에는 피도 제대로 안 뺍니다. 조업하느라 바쁜데 그걸 언제 잡자마자 바로 또 찔러가지고 피를 뺄 정신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어창에 넣어두죠. 그럼 어창에 살아있죠. 근데 얘들이 불에가 부풀어서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으면 호흡을 제대로 못해요. 결국에는 수시간 내에 죽어버리죠. 그 꿈뻑꿈뻑 하다 죽어버리는 거 가장 안 좋게 죽는 거거든요. 고생사하는 거죠. 그러면 회가 사실상 많이 물러져요. 발버둥 치면서 ATP를 낭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빙장으로 그래도 최대한 선도를 유지한 상태로 서울이나 뭐 각 지역으로 갑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민어 전문점에서 사다가 썰어가지고 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민어회입니다. 선어회로 유명했죠.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화로회 수요가 많다 보니 민어도 살려서 오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대표적으로 민어가 잡히면은 얘들이 수압 차이에 의해서 위장도 나오고 불에도 막 부풀고 막 이렇게 배가 빵빵해지거든요. 그러면은 항문 뒤쪽에 침을 놔서 공기를 뺍니다. 그러면 얘들이 편안해지면서 몸 중심을 딱 잡아요. 이런 애들은 수조에 오랫동안 삽니다. 3, 4일 혹은 그 이상 살아요. 그래서 노량진에도 요즘 보면 활민어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약간 이 불에가 고장나서 애들이 뒤집힌 채로 숨만 꿈뻑꿈뻑 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민어지, 수조에서 막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민어는 대부분 민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잠성어라든지 중국산 큰 민어가 보통은 활어로 들어오기 때문에 막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런 활민어를 바로 썰어 먹거나 아니면 이거를 아까 같이 소금 숙성을 하든 뭐 다시마 숙성을 하든 수분을 적당히 제거를 해서 아주 통제된 환경 내에서 셰프님이 숙성을 잘 해가지고 썰어내면 그 민어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민어는 어디서 드셔야 될까요? 상인분들한테 되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수산시장에서 선어 민어회를 드시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민어회만큼은 시장보다는 민어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남도밥상집이나 숙성회 전문점, 민어 전문점에서 보통 코스로 내거든요. 회, 전, 탕, 그 외 등등 무침까지 해서 1인 저렴한 경우는 한 6만원, 7만원에서 보통 한 9만원, 10만원 그 민어 요리를 맛보시는 게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민어가 맛있다고 하니까 시장에 가서 민어를 사요. 활민어를 떠 드실 거면 그럭저럭 먹을만 한데 대부분은 빙장으로 들어온 선어죠. 보시면은 분할 판매를 합니다. 민어 한 마리가 크니까 이거를 이제 두 분이서 드시면 그냥 요만큼 잘라가지고 썰어가지고 한 접시 만들어서 주고, 그것도 비싸요. 그리고 나서 얘 어떻게 합니까? 공기에 산화되면 안 되니까 비닐로 이렇게 씌워놔요. 밑에는 이제 얼음 깔아있고. 예전에는 이 조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커버도 안 올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사는 시점에 따라서 숙성 정도가 다 달라요. 민어 상태가
제각각이에요. 이거 한 마리 갖고 오늘도 팔고 아침에도 팔고 저녁에도 팔고 남는 건 내일 오전에도 팔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분할 판매의 가장 큰 문제가 부위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진짜 꼬리만 떼서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제가 말하는 숙성이라는 것은 그냥 얼음 위에 올려놓고 파는 게 아니라 셰프가 의도한 그 온도와 시간을 지켜져낸 회를 말합니다. 민어는 그랬을 때라야 적당히 찰기가 있으면서 그 씹을수록 감칠맛과 깊은 맛이 나와요. 그 맛으로 먹는 건데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그냥 선어회를 딱 썰어가지고 내면은 많은 분들이 무르기만 하고 어정쩡하게 숙성돼서 이게 무슨 맛이냐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드시고 나서 와 제대로 민어 한 상 잘 먹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분 정도 지났는데 물, 땀 맺혔죠. 그렇죠? 헹구면 안 되냐 그러는데 찬물에 헹궈도 되긴 돼요. 근데 그러면 바로 닦아줘야 돼. 근데 사실 숙성하려면 똥물이나 민물에 안 닿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저는 그냥 털어내는 거죠. 소금물 만들게요. 그러니까 물기를 최대한 소금 숙성한 거를 한 2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소금 좀 100도 기준으로 넣고 1, 2, 3, 8, 9 또 안 되게 바로 풍덩 채반에다가 냉장고. 역시 맛있겠다. 통으로 썬 것도 올립니다. 그냥 이렇게 되게 부드러워요. 여기다가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올릴게요. 아유 진짜 조금 작게 해야겠다. 진짜 불에를 이렇게 3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썰어냈어요. 이렇게 떡떡떡떡. 칼집을 한번 넣을게요. 어우 탱글탱글하다. 찰기 보세요. 찰기. 민어회 ASMR 얇게 썰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 기름기가 더 올라온 것 같아. 소금 숙성 안 한 건데 준비할 게 양파쌈, 깻잎쌈, 현고추, 편마늘 준비해야 되고요. 후장 준비하고요. 기본적으로 소금, 후추, 참기름, 깨가 들어가야겠죠? 간장, 쌈장입니다. 매운 고추를 좀 넣고요. 다진 마늘, 참기름, 깨도 다시마 넣고 육수를 넣고요. 다시마는 한 5분 정도만 끓이고 서버를 가져주세요. 1시간 동안 우렸어요. 찬물 부어가면서 곰국이 됐습니다. 사골 곰국. 여기서 이제 물을 넣고 좀 더 끓일게요. 민어 매운탕은 된장이 필수입니다. 예, 크게 한 스푼 떠서 다진 마늘은 한 큰술 그냥 가득. 굵은 거 하나, 2개, 3개 정도. 고운 고춧가루도 더 넣자. 까나리 액젓 한 스푼 넣어서 국간장 이걸 한 스푼 중불로 이렇게 끓일게요. 일단 고추를 좀 넣겠습니다. 거품만 살짝 좀 넣고 소금 간 이만큼 하니까 고춧가루도 조금만 더. 그리고 후추. 마무리는 대파와 쑥갓으로 하겠습니다. 액상 조미료 조금 넣겠습니다. 액상 조미료. 이제 정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얇게 소금 살짝, 후추, 부침가루 2개면 되겠지? 털어.
얇게 썬 홍고추 올릴게요. 목살도 이거 한번 싹 빻고 위에 올라가게 에어프라이 200도 최대로 해서 30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어 한 마리, 사실 여기 쓰인 거는 반마리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소개하자면 이쪽이 이제 회인데 등살과 준뱃살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특수 부위 위주로, 여기 뱃살, 껍질회, 껍질 숙회. 이거는 그리고 소금 숙성 안 한 일반 숙성이고요. 여기 불에 세 가지로 썰어갖고 손질했고요. 여기도 숙성 안 한 회죠. 같이 곁들여야 될 것은 이렇게 양파쌈이랑 깻잎, 쌈채소들, 그 다음에 참기름장, 간장, 쌈장, 초장, 여수갓김치입니다. 그리고 민어탕, 민어전, 민어 목살 구이. 그리고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사실 민어회는요, 남도지방에서는 그냥 따로 우리가 회를 먹으러 간다는 느낌보다는 식사의 반찬입니다. 그래서 밥이 필요합니다. 솥밥을 지었습니다. 진수성찬이 따로 없죠. 그런 다음에 뜨끈뜨끈할 때 양념장 올려요. 살살 녹는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좀 특징도 좀 애매합니다. 민어 자체에서 그렇게 깊은 맛을 내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회도 좀 물렁물렁하고 우리한테 선호되는 그런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함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숙성 민어회죠. 반면에 소금으로 숙성해서 2시간 정도 지난 요 등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벌써부터요, 이 찰기가 다르잖아요. 와사비를 올린 다음에 확실히 표면이요, 푸석하지 않고 매끄덩하면서 수분이 싹 빠지니까 굉장히 좀 찰기가 느껴집니다. 계속 씹었을 때 내어주는 맛은요, 아직까지는 숙성 시간이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제 3일 정도 더 숙성해서 드시면 더 찰지고 깊은 감칠맛이 나올 거라고 봐요. 민어는 좀 씹을수록 좀 맛이 더 나오는 생선입니다. 홀라당 대충 씹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생선회로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살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 생각엔 그래도 이거 여전히 부드럽기 때문에 자기는 진짜 탱글탱글한 회가 아니면 진짜 별로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아마 불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어회는 숙성에 좋아하시는 분들만 드시기 바랍니다. 이 뱃살 단면 한번 보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얘는 약간 사각사각 숭덩숭덩 씹히는 식감에 속심지가 좀 단단하고요. 얘는 지금 엄청 기름지기보다는 약간 진짜 조미료 맛이 많이 나요. 진짜 자연에서 오는 그 감칠맛 있죠. 껍질도 한번 이렇게 기름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쫀득쫀득하네요. 바로 이거지, 민어 껍질에는 대망의 불에 겉에 이렇게 지방이죠. 이게 굉장히 맛있는데 속심지까지 같이 썰어내서 먹으면 쫀득한 속심지와 겉에 부들부들한 지방 맛이 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속심지가 좀 질기기 때문에 호불호를 탈 수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물컹물컹한 돼지 비계를 먹는 것 같아요. 라드가 굳은 고소한 맛도 나고. 근데 저는 이 속심지를 포기하기 힘든 게, 씹을 때는 좀 귀찮아요. 좀 질겅질겅 씹히거든요. 근데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찐득찐득합니다. 이것도 좀 저는 약간 매력인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싱싱하니까 이거 생이잖아요. 안 질겨요, 생각보다. 어떤 건 되게 질긴데 오늘은 되게 안 질기네요. 맛있다. 근데 진짜 호불호가 적은 건 이겁니다. 이 겉에 이것만 따로 뺐죠. 이거는요. 예. 진짜 이 안 좋으시는 어르신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꽃입니다, 꽃이요. 이 불에가 들어가면서 이 목구멍이 딱 기름칠이 되거든요, 지금.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는데요. 딱 지금 술이 딱 땡깁니다,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술은 제가 제조한 전통 소주고요. 물과 쌀과 누룩 3가지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입에 짝짝 달라붙는데 이거 오늘 왜 더 맛있는 거지? 따끈할 때 전을 한 잔 딱 먹어요. 민어전은 되게 담백합니다. 아 근데 굉장히 고소하네 뒷맛이. 그 대구전만큼의 부들부들하고 입에 녹는 그런 질감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지금 맛이 진합니다. 초장을요 저는 근데 와사비도 올리고 그 다음에 남도식 민어쌈입니다. 양파는 아삭아삭거리고 민어는 좀 부드럽고 근데 왜 같이 넘어가지? 민어가 좀 한 점이 크니까 밸런스가 맞거든요 지금. 그러고 나서 빨리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랑 또 같이 고추, 마늘, 쌈장도 좀 갓김치를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민어회는요 회 단독으로만 먹었을 때는 얘가 약간 매력이 좀 빠질 수 있어요. 다른 뭐 고급 버전 되게 많잖아요. 뭐 지금 차려는 특히나 뭐 제빵어라든지 돌돔, 줄무늬 전갱이는 얘 단독으로 먹어도 회 자체로서 매력이 되게 충분해요. 근데 민어는 냉정하게 말하면 얘네들에 비해서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그 식감의 선호도는 좀 빠집니다. 대신에 감칠맛의 영역에서는 얘가 탑이에요. 결정적으로 식감이 좀 부족하다는 게 이게 좀 흠이에요. 그래서 민어회는요 씹을수록 진한 맛이 나오는데 다른 이런 것들과 같이 보조를 해줬을 때 시너지가 납니다. 다른 그 어떤 회보다도 훨씬 더 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회예요. 에이 그러면은 회 자체로는 떨어지는 거 맞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든지 저는 단독으로 먹었을 때 좋은 게 있고 다른 재료와의 조화가 좋은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물 그 기름 보세요. 와 어우 민어탕은 진짜 와 확실히 여름에는 민어탕 쫙 먹고 땀 쫙 빼줘야 돼. 그리고 이제 이거 뜯어줘야지. 이제 이거 이제 살 진짜 많죠. 와 난리 납니다 이거. 와 진짜 고소하다. 아씨 또 이거 먹으니까 또 회가 들어가야 되잖아. 또 큰일 났네 이거. 계속 이거 메비우스티처럼 무한히 이어지는데. 그만 좀 먹어. 우리도 먹자. 민어가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논쟁이 좀 있긴 한데요.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어를 가지고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는 다 했다고 봅니다.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남들이 하면 우르르 따라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복날이니까 지금 막 우르르 이렇게 몰리는데 사실 이따가 민어가 가장 비싸다는 거.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민어는요 가장 맛있는 철은 6월에서 7월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월동을 나면서 또 살과 기름을 찌울 때 깊은 수심에서 서식한 그 시기가 12, 1, 2, 3월입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이제 가까이 연안으로 들어와서 잡히진 않아요. 민어를 찾아서 배들이 멀리 나가서 다 잡아옵니다. 가격이 되게 착해요. 그런데 기름기도 있고 맛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때는 민어를 안 찾아. 희한해. 민어는 무조건 여름에 먹어야 된다. 이것만 딱 박혀 있으니까 이렇게 비쌀 때 굳이 꼭 안 드셔도 됩니다. 겨울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는 거.